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6일 개유 네 번째 기사 1423년 명령락 21년 작고한 지갑산군사 안희복에게 부의를 주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작고한 지갑산군사 안희복을 다른 예에 의하여 부의를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정처를 쫓아낸 손유를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전만호 손유가 그 어머니를 잃고 3년 안에 기생첩을 가까이 하여 허물없이 정처를 쫓아냈으니 율문을 상고한 바 곤장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청보군을 고쳐 청송으로 하다. 청부현은 소헌 왕후의 고향이다. 그렇기에 진보현을 합하여 군으로 승격시켜 청보군이라 하였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송생현을 옮겨다가 합쳐서 청송군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봉상시서 만드는 원단은 제사 후 새로 갖추어 사용토록 건의하다. 삼가 도시 통전을 상고하건대 주나라에서 하늘에 제사할 때에 술 담은 준과 재물 담은 그릇에 있어서 기물은 질그릇으로 하고 술잔은 바가지로 하고 또 전작을 썼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백리목으로 구기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번 봉상시에서 만드는 원단의 제기 속에 보, 괴, 대준, 상준, 호준, 저준, 희준, 산례, 내쇠, 향로는 자기를 쓰고 촉대와 전작은 백리목을 써서 모두 체제에 의하여 제조하고 박술자는 봉상시로 하여금 씨를 받아서 예비하게 할 것이며 그 촉대와 전작과 박술잔 등은 쓴 뒤에 묻어버리도록 하고 비록 제사에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입추 후에는 법식에 의하여 땅에 묻고 다음 제사 때는 다시 갖추어 제사하도록 하여야 되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백리목은 전나무를 말한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일향, 대우, 원구풍 등이 토삼으로 바치다. 살마주 태수 수리 대부 장작인 원구풍과 그의 아들 원귀구가 사람을 보내어 토삼으로 바치고 구풍이 좌우 대정성에게 그를 보내기를 혼풍 말리길에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니 오색 구름이 삼각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옵니다. 삼가 짤막한 소를 받들어서 사자 주공을 보내어 선제의 선화를 조위하옵니다. 아 비탄함을 어찌 견디오리까. 토사물을 받들어 드리옵니다. 유황 8,000건 금란 2단 소목 7,000건 사탕 100건 고초 100건, 녹비 50장, 백납 100건, 백단향 50건, 유록비 10개, 괴어피 10개, 수우각 3개, 보사 반건, 지체 사둘레, 준준 5개라 하고 구풍이 또 예조에 서간을 보내기를 피로된 사람 10인을 찾아서 돌려보내고 인하여 유황 1,000건, 백은성 30개, 주장창 2개, 소목 100건을 드리나이다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구풍의 서간에 회답하기를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베풀고 겸하여 수호의 성의를 밝게 고함이 오래 갈수록 변함이 없으니 깊이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노라. 헌납한 2차례 예물과 피로된 인구는 삼가 이미 아뢰고 받았으며 토산물로 정포 1,516필을 회환하는 사절편에 붙인다 하였다. 귀구가 토산물로 유황 5,000건, 백락 50건, 소목 2,000건, 백단향 25건, 장도 2개, 대도 5개를 바쳤으므로 좌랑 성념조가 기구의 서간에 답하기를 그 월이 이르러 조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비로소 인국과의 수호의 성의를 통함을 알고 몹시 아름답게 생각한다. 헌납한 예물은 아래에 수납하였으며 토산물 약간을 외환하는 사절에게 붙이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7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간통한 산호 등룡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산호 등룡이 처모와 간통하였으니
고공인이 가장의 철을 간통한 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할 것을 정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8일 을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9일 병자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29일 병자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공조참의 이양의 처벌을 건의하자 핵실케 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공조참의 이양이 육조의 당상관으로서 명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의당이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여 위임한 뜻에 보답해야 할 것이거늘 이에 한정된 숫자 이외의 포피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매매하고 왔으니 몰이하는 마음씨가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과 같아서 염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풍을 더럽게 물들였으니 그의 직첩을 도로 거두고서 그 이익을 본 사람들과 더불어 일체로 심론하여 죄를 결정할 것이요 이름을 사칭하고 들어가 이익을 본 손석 박독대와 그 많은 물품을 은닉하고 강을 건너간 진대난 권법 등은 전교에 의하여 크게 징계하여 뒤에 감계가 되도록 할 것이며 그 잡물을 청탁한 대소의 인원과 이를 능히 고찰하지 못한 평안도 감사 정진과 수령관 김간, 의주목사 김을신, 판관 최윤복, 감찰 최사용 등을 바라고대 다같이 율에 비추어 취재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양은 그 직첩을 거두고 잡아다가 취조 핵실할 것이며 손석, 박독대, 진대난, 권법 등의 무역한 물품을 관에 몰수하고 율에 비추어 개조할 것이며 잔물을 청촉한 경영군 비와 송거신, 유기산, 안수산, 김맹성, 김척, 강석덕, 유자해, 장효생, 송계석, 최궁경, 이명신, 박추신, 오종주, 최효생 등은 죄를 논하지 말고 그 무역한 물건은 관에 몰수할 것이며 정진, 김간, 김을신, 최인목, 최사용 등도 또한 죄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30일 정축 첫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일 무인 첫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가 삭제를 친히 행하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일 무인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일 무인 세번째 기사 천인 주복중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천인 주복중이 유순의 조카 딸에게 강제로 장가든 주와 전 판관 황순지 아내 세은가이가 남편을 배반하고 개가 한 죄는 다같이 교수형에 해당하고 반감 김오울맞이가 어선을 도둑질해 쓴 죄는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세을가이는 율에 의하여 처단하고 주복중과 오울맞이는 모두 한 등을 감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일 기묘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일 기묘 두번째 기사 절도죄인 산호 박경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산호 박경 효생과 백성 오달행이 절도를 3번 범하였으니 그 죄가 응당 교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니 각각 한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3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관 6조 참판 이상 6대원 등에게 말을 하사하다. 내금 내시위의 사금과 질제사와 도지무와 제학 윤회에게 각각 말 한 피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3일 경진 세번째 기사 유민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신들은 일찍이 들으니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이란 백성들이 하늘같이 의뢰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련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거듭되어 백성이 그 본업을 이뤄싸우냐 특히 성상을 구제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겨우 아사를 면하였던 것입니다. 금년은 비록 흉년에 이르르지는 않았으나 백성들이 남은 저축이 없어 벼이삭을 부셔서 이어 먹으니 그 생활이 몹시 간고하온데 이제 손실경찰관은 황상국의 완납을 독촉하고 수령은 전세의 미수를 독촉하여 한 백성의 문간에 독리가
폭주하여 백방으로 침범하여 소란을 자행하니 민간에 일이 많은 것이 이미 이와 같거늘 또 경찰관을 보내어 공기를 점검 고찰하여 요민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생각하기를 그 점거하고 고찰함이 비록 관부의 군기에 그치는 것이오나 그 수순하는 비용은 다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요민을 색출한다면 한 사람의 취조가 10사람과 관련되고 10사람의 조사가 100사람과 관련되어 왕래가 연속 부절되며 구류와 편달을 마구할 것이니 이같이 한다면 소란의 패단이 어찌 100가지에만 그치겠사오리까. 또 말하기를 변경에 우환이 있어 병기를 수산하지 않을 수 없고 군사의 액수가 줄어 유민을 적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신들을 우려하는 바는 미연의 병까지 미치지는 아니할 것이고 다만 우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이 거조를 정지하고 오는 가을을 기다려 민생을 편케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독리는 세금을 독취하는 아전을 말한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동지 돈영부사 이교를 파면하다. 당초에 교가 북경으로 갈 때의 상인 고대난을 자기 집종으로 사칭하여 데리고 갔다. 또 초구 등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은밀히 매매하였더니 사헌부에서 그의 가상과 매매한 물건을 관에 몰수하고 율에 의하여 주애를 결정하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공신의 아들이라 특히 이를 용서하고 다만 그 직위만을 파면한 것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금수 물품을 운반한 이양 손석 박독대 등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이양이 박독대와 손석이 갖다 준 마포 20여필을 바꿔서 이름을 사칭하여 데리고 갔으니 장무를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참형에 처하여야 하며 손석 박독대 등이 많은 포자 등의 금수 물품을 가지고 진대난에게 주어 강을 건너게 한 죄와 진대난이 손석 박독대와 더불어 공모하고 금수 물품을 몰래 끼고 강을 건너 파사부까지 간 죄는 정교에 의하여 다 참형에 처하고 나라의 재산도 관에 몰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 양은 육조의 당상관이라 하여 재산을 몰수하지 말고 가장 가벼운 율을 적용하라고 하니 모든 대언이 계하기를 손석 등과 같은 상인은 염치를 모르고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는 무리이므로 오히려 가하거니와 이 양은 육노의 당상관으로서 이 욕에 빠져 사대부의 기풍을 더럽혔으니 그 죄가 몹시 중합니다. 특별히 성은을 입사하여 머리를 보존하는 것만도 족합니다. 마땅히 손석 등과 더불어 일체로 단죄하여야 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이 양 손석 박독대 진대난 등을 각각 죄의 한 등을 감하게 하고 이 양은 먼 지방으로 유배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청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연회 영접 전별을 제외하고 검주토록 하다. 장령 황부인을 불러 말하기를 연회 영접 전별을 제외하고 금년에 하나에 검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평양 통사 주 양선이 요동에서 가져온 조서문. 그 조서에 이르기를 봉천 승훈 황제는 조서를 내려 이르노라. 짐은 생각하건대 하늘이 덥고 땅이 싫어서 만물을 생육하는 것으로서 덕을 삼고 제왕이 통솔하고 제어하여 백성을 편안히 기르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으니 순종하는 자를 무예하고 거역하는 자를 억제하는 것은 내외가 없는 한 천하임을 보이는 것이다. 또 이적이 환난을 일삼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서경에 이르기를 만이가 화하를 어지럽게 한다 하였고 시경에는 융적을 정벌하였다 하였으며 한나라와 당나라도로 내려오면서 누차 침범과 모욕을 당하였고 송나라에 이르렀으면 그 화가 더욱 심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 비린내 나고 더럽고 악한 것이 하늘에 들림에 하늘이 우리 황고 태조고 황제를 내신 것이니 하늘의 밝으신 명을 받으시고 모든 생명을 주재하시와 환난을
평정하시고 추악한 무리를 소탕하셨지. 천하 만만년의 태평의 치화를 열어놓으시니 그 신성하신 덕과 공은 이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일찍이 없던 바이다. 짐이 천명을 받고 대통을 이어받음을 이르러 밤낮으로 치평을 도모하며 오직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데 있더니 저 조그만하고 추한 오랑캐가 오히려 감히 초야에서 구차스럽게 살려고 변방에서 쥐같이 도둑질을 감행하는지라. 이미 몸소 육사를 거느리고 가서 평정하여 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어질고 착한 자를 위로하고 안접시켜 그 본토에서 생활을 이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뜻밖의 그 천명을 거역하고 언덕을 배반하고 배반과 복종이 무상하여 다시 우리 변방을 침범함으로 드디어 금년 7월 24일에 짐이 몸소 융복을 입고 친히 장사를 거느리고 변경에 나아가 이를 토벌할 즈음에 영양후 진무에게 명하여 전봉을 삼아 그 서쪽을 공격하게 하고 짐의 군사가 엄산의 등 위에 다다라 마침내 오랑캐 중의 위지원 실천모가 등이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고 말하기를 노구가 와라르의 순년왕과 탈환 등에게 초멸되고 나머지 무리들도 무너져 달아났으나 목숨을 도망할 곳이 없다고 자세히 말하였고 얼마 지난 뒤에 전복 영양후 진무가 또 그 왕이라고 이름하는 야선 토간이 불악과 수만으로 헤아릴 가속, 말, 낙타, 소, 양 등을 거느리고 멀리 와서 투항 기부하였다. 그러나 야선 토간은 빠르고 흉포하고 용맹한 자로 그 오랑캐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도 음흉한 자에서 오랑캐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복종하더니 이제 이미 군무 밖에 와서 머리를 굽혀 항복하고 정성을 펴서 왔기로 내가 말하기를 천명이 지미에 있으니 감히 어길 수 없다. 너가 공경히 불악을 거느리고 와서 위로 천의를 쫓아 친히 와서 조현하니 그 충분함을 보며 마땅히 무예와 위로를 더해야 하므로 특별히 중용왕에 봉하여 그 기부하는 마음을 표한다 하고 이로써 군사를 돌려 경사로 돌아갔다. 중국을 편안케 하고 이적을 물리쳐서 화목하고 강명한 정치를 이룩하고 항복하는 자를 편히 살게 하고 순종하는 자를 위무하며 널리 평등하게 보는 어진덕을 미치게 하려 하노라. 조서를 중에 고하여 다 듣게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5일 의무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재량의 원수 증문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첩정에 의하여 개하기를 재량과 무공의 수요가 적어서 쓰기에 부족하오니 청컨대 재량의 원수 200명에다가 이제 50명을 증가하고 무공의 원수 120명에다 이제 30명을 증가하여 이전 도목대에 그간한 사람과 한량인으로서 충정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전 도목은 서울에 있는 각 기관의 서리, 고직, 서원 들을 이전이라 하는데 이전 도목은 이들의 도목 정사를 말한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6일 개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6일 개미 두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도진무가 무사도시를 열다. 대사은 훈련관 제조와 더불어 사청에 모여 추등 무사도시를 열었으니 이것은 상례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7일 갑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7일 갑신 두번째 기사 주자소 광장지는 충청 경상 전라도 내 양곡을 백조로 교환 무역하여 상납게 하다. 호주에서 전지하기를 주자소에서 책을 인쇄하는 데 쓰는 광장지를 충청도에서 400권, 경상도에서 900권, 전라도에서 700권은 각각 그 도 내의 창고 양곡으로 백조를 교환 무역하여 제조 상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7일 갑신 세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황자우를 고성에 귀양 보내다.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환상국 15만 1천 녀석을 독단하여 발급하고 오히려 현존한 양으로 기록 회계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적발 탄핵하고 유리 곤장 90배 도 2년 반에 해당한다고 개청하니 명하기를 외방에 부처하라 하고 드디어 고성으로 귀양 보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7일 갑신 네번째 기사 알타리
올량함 내에 내금이 내시 봉자직을 산발케 하다 전지하기를 향화한 알타리 올량함 내에서 내금이 내시위에 봉직할 만한 무죄가 탁월한 자 3사에는 병조 판서 조말생과 도지무 조비영이 이같이 산발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8일 을이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8일 을이운 두 번째 기사 알탈이 김희주에게 유의 등을 하사하다. 유의한벌과 갓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8일 을이운 세 번째 기사 도둑질한 재용감 고직의 종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재용감 고직의 종 작은 놈이가 창고 속의 포화와 의복과 잔물 등을 고쳐내어 그 작물이 240칸이나 되었으니 유례 감수자도 죄에 해당하니 마땅히 자명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한 등을 감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검소한 풍습 전세제도 등에 관한 우사관 박관의 상소문 소를 올려 말하기를 신들이 은관의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묵묵히 입을 다물지 못하옵고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율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 없어 재량하시어 시행하옵시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까 하나이다. 1. 남의 신하가 된 자, 집에 있어서는 청백과 검소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닫고 기르며 사명을 받으면 예의로서 스스로 지조를 지킨 연후에 자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고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옛날의 사신이 성실하고 믿어온 사람에게 물어서 같이 꾀하고도 매양 부족한 느낌을 품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명을 받드는 사람은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이들 사화를 끼고 가서 무역을 감행하고 있사오며 심한 자는 상인들의 뇌물을 많이 받고서 자기 창두를 버리고 상인을 인수하고 가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자행하여 드디어 더럽고 욕된 이름을 우리의 지방에 더하게 하였으니 비록 이 무리를 다 죽인다 하더라도 일국의 수치를 씻기는 어렵게 되었나이다. 지금 국가에서는 사신이 갈 때마다 그 반제를 넉넉하게 주어 행력의 비용이 충당케 하고 있으니 또 무엇하려고 사화의 수량을 정하여 밀무역의 사단을 가져오게 한단 말입니까? 신들이 또 듣자오니 평안도 호송군에게는 한 사람마다 사포 10배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나 그 지방의 습속에 배를 짜는데 능하지 못하므로 서울의 부상대고들이 삼배와 건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사신보다 먼저 그곳에 내려가서 혹은 호송군과 더불어 나누어 쓸 것을 약속하고는 많이 위탁하여 보내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사칭하고 대신 들어가서 몰이를 마음껏 행하니 이보다 또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신과 그의 요자와 호송군에게 준다고 상정한 포화는 일정 금단하고 서장관에게 항상 감찰하는 책임을 주어서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음으로 그 비루하고 편백된 마음을 꺾으며 비밀이 그 외람하고 위장한 사실을 기록하였다가 복명할 때 이르러 그 정실을 갖추어 계문케 하고 그 중에 혹 범한 자가 있으면 작물죄로 결단하여 죄를 당하도록 할 것이며 또 배단을 제거하려고 할진대 반드시 먼저 그 권한을 맡게 한 연후에 시킬 수 있을 것이니 사라금단이란 한갓 미간만이 있을 뿐이요 그 쓰임에 있어서는 본국의 포백과 다를 것이 없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재산을 기울여 가면서 무역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로 인하여 뛰어오르니 북경에 가는 무리들이 금법을 범해가며 무역하여 그 이익을 도모함으로 비록 형벌에 빠진다 하더라도 끝내 징계하지 못하여 누적된 패단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사라와 금단은 다만 궁중에서만 쓰고 이품이상과 대소의 부녀들은 그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금수한 풍습을 숭상할 염치의 길을 기르도록 할 것입니다. 1. 성균관은 풍화의 근원이요 인재가 나오는 곳으로 왕가에서 유생의 스승을 가려서 세우고 그 공급 물자를 후하게 하였으니 양육하는 길이 갖추어졌다고 이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운의 무리들은 성상의 문을 숭상하시는 뜻을 체념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 사사로운 연구를 칭탁하고 본가에 물러나가 있으며 현시의 관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겨우 수십 명도 되지 못하니 국학의 허소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자주 중요의 생원을 불러서 모두 국학에 나아가게 하고 또 생원 출신으로 전직 참회나 전직 교독로 있던 자도 또한 국학에 나아가서 모두 관시에 응하게 하고 한성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사고를 칭탕하고 즉시 국학에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시험 보는 해에 증거하게 하고 그 정상이 더욱 심한 자는 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수령으로서 이들을 힘써 독책하여 보내지 못하는 자는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생원으로 나이가 많지 않은 자가 또한 교도의 직책을 꾀하여 얻으려 하고 이미 얻은 뒤에는 문득 그 업무를 게으리 하다가 작산함에 이르러서는 역시 국학에 나가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나이 40이 차지 않은 자에게는 교도의 직임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요행의 길을 막게 하여 문교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의청을 설치한 것은 민성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왕 비록 간모의 법이 없었으나 환상양곡을 두량하여 드릴 때 당하여 수령이 백성의 숨은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지를 높고 무겁게 하여 그 수량 이외에 남는 것을 제 마음대로 쓰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만약 일성마다 간몸이 3승씩을 더 받는다면 한갓 수령들의 걷어들이는 모략을 편리하게 도울 뿐이니 이익이 백성에게 미치기 전에 손해가 이미 다를 것이요 또 환상곡을 가을과 겨울에 걷어들이고 봄 여름에도 도로 내어주니 그 감손되는 것이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간모의 법은 비록 주문공이 제정한 것이라 하나 만약 문공과 같은 자라 하여금 수령을 삼는다면 가하거니와 문공의 덕이 없고 한갓 걷는 것만을 더하는 방법만 있다면 주군의 번다함과 수령의 수많은 속에서 이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손해를 주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간모미를 더 받는 법을 제거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1. 밭이 있으면 조세가 있는 것은 옛 제도이요 전세 이외에 또 쌀을 내게 하는 것은 옛날에 없는 것입니다. 민간에 저화를 쓰는 것은 본래 저화를 왕성히 통행케 하려고 세운 것이오나 본디 아름다운 법이 아니었거늘 비록 협회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또 어찌 저와 대신에 쌀을 내게 하여 백성을 곤란하게 하오리까? 또 이것이 의청을 보존하고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오나 지극히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 뒷날의 이익됨을 알고서 당장 눈앞의 소비됨을 원망하지 않으리까? 또 감수된 수령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둔다 하더라도 또한 관대한 법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것을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환연히 발포하시와 생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1. 감사는 한 지방을 통찰하는 직책이므로 무릇 군민에 관한 일을 관습하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왕왕이 도절제사가 직위와 품질이 감사와 같다 하여 채통과 소속의 본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처사를 독단하며 대연히 출입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도절제사는 즉을 대응하거나 군병을 동원하는 이외에 군병의 점검, 고찰, 산행의 출입 등 비록 하루 동안의 행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한 연후에 시행하도록 하여 채통을 세우도록 하소서 하였다. 창두는 종이며 반전은 여비고 요자는 부사와 서장관이고 참회는 구품에서 실품까지고 관시는 성균관에서 행하는 시험이며 한성시는 한성부에서 베푸는 시험이고 작사는 직음을 해제하고 풍계만 그대로 두는 것이고 산행은 사냥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9일 병술 세번째 기사 파누군 도총제부사 박자청의 줄기. 자청은 영해군 사람이다. 황희석 집의 사람이 되어 내시 출신으로 낭장이 되었다가 임신년에 태조가 왕위 오름에 중랑장으로 옮기고 계유연의 입지 군사로 국문을 파수하고 있더니 왕의 아우 의안대군 이화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자청이 소명이 없다는 이로 굳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화가 발길로 차서 그의 안면에 상처를 입혔으나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조가 이를 알고 화를 불러서 하교하기를 옛날에 주아부의 세류영에서는 다만 장군의 명령만 듣고 천자의 조서는 듣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자청이 대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고 너희 소위는 잘한 것이 못된다 하고 바로 자청을 호군에 임명하고 은대를 하사하였다. 이내 내상직을 명하여 유악 밖에서 숙직 호위하게 하니 자청이 초저녁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순행을 멈추지 않고 잠시도 잠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므로 드디어 친신을 받게 되었다. 갑술년에 성공소감으로 옮기고 을해년에 원종공신의 녹권을 받았고 병자년에 호익사 대장군의 임명 동북면 선위사가 되어 동맥과 천모가를 불러 투항하게 하여 난동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모년에 공의 두조의 전설을 영김하고 병술년에 중분총재의 성공감사를 겸임하였다. 이로부터 항상 영선관계를 관장하여 정해년 문묘와 문소전을 감동하여 지었으며 무자년에는 공조판서가 되어 재령 근원영의 역사를 감독하고 가보년에 명나라에 사명을 받들고 갔다 오고 묘술년에 의정부 참찬이 되어 판우군 도총재 부사에 승진하였다. 자청의 사람된 품이 세밀정박 각박하고 은혜와 덕이 적었으며 남을 시기하고 이기려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다른 특이한 재능이 없었으나 다만 토목의 공력을 관장한 공로로 사절로부터 나와 일품의 지위에 이르렀더니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67세이다. 부음을 울리니 3일간 정사를 철폐하고 종이 100권을 내렸으며 장사를 관해서 다스리게 하였다. 시오는 익위라고 하였으니 간극으로 발탁된 것을 일이라 하고 능히 위엄 있고 행동이 민첩한 것을 위라 하였다. 아들은 박질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생원 중에 40세 미만자는 교도직 임명을 불허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생원들이 뱃슬길에 나오는데 조급하여 나이 젊은 자가 국학에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혹은 교도의 직을 구하니 다만 스승으로 삼는 데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학업에는 전혀 면려하지 아니하니 국가에서 인지를 가르치고 기르는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생원으로서 나이 40세에 차지 않는 자에게는 교도의 직임에 임명을 허하지 말고 그 지방 서울과 지방의 배스를 받은 생원 중에 국학에 입학을 자원하는 자는 아울러 학교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 윤 이간과 호조조랑 박금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한승부 윤 이간과 호조조랑 박금이 상주에 부임하였을 때 미납된 환상국 9천 녀석을 이미 수납한 것으로 사칭하여 회계에 실었으니 율문을 상고하오니 당시 판관 박금은 곤장 100에 도 3년이요 목사 이간은 곤장 90에 도형 2년 반입니다. 아니 명하여 이간을 여방에 붙여가고 박금은 속장 90에 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동지제의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백관이 동짓날에 망골 하례를 행하다. 백관이 조복을 갖춰 입고 동짓날에 망골 하례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으나 다만 무도는 하지 않았으며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인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북방의 난을 평정한 하례의 표문과 전문. 백관이 조복을 갖추고서 명나라에서 북방의 난을 평정한 하례의 표문과 전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악부에서는 악기만 진열해놓고 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진표사는 우군 도총재 권희달과 진전사 중군총재 정효문에게 각각 옷 2벌과 갓신, 모관 및 약품 등을 하사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문덕을 크게 베풀어 펴시니 언택이 온 중국에 퍼졌고 무공을 이루어 진정하시니 위엄이 먼 북방에까지 더하였으며 광명하신 조수를 멀리 반포하시니 기뻐하는 기운이 바야흐로 솟아오르도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용기와 지혜는 탕 임금이 지나시고 깊고 슬기로우시면 순 임금과 같으신데 운수는 광명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덮었으니 예약 문물은 삼대의 융성함에 이르렀고 마음은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품어주는데 돈독하시니 수레의 바퀴와 글의 문자가 사해를 통합 통일
하셨도다. 추악한 오랑캐가 간득한 음모를 오랫동안 포장하고 있었음을 어찌 뜻하리요. 처음에는 생육의 언덕에 감동함이 있는 것 같으니 마침내는 배반함과 복종함이 무상하였다. 이미 반항한다는 죄명을 범하여 굳어졌으니 마땅히 죄를 성토하고 베어 죽임에 이르리라. 기율이 엄하고 밝으니 우리 웅비 같은 군사를 정돈하였고 위험을 크게 빛나게 나타내시어 이 효경 같은 무리를 굴복시켰던 것이다.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니 온 부락의 종족이 다 이르렀도다. 창과 방패를 다 거두니 이적과 화하가 다 편안하게 되었도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하옵게도 용렬한 작품으로서 다행히 맑고 밝은 시대를 만나서 몸이 가전에 매어 있어 비록 달려가서 하례하는 길은 막혔으나 화봉을 본받아 축하하는 자리에 갑절이나 정성을 들이려 합니다. 3가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50필, 흑새마포 50필, 인삼 100건, 송자 300건, 잡생마 20필을 바치나이다 하고 또 전문에 이르기를 단정하게 저 위에 있으면서 공경이 성인의 모유를 받으시고 황제의 위엄을 크게 받듯이와 추악한 무리를 다 평정하고 이에 널리 포고하시니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빛으로다. 생각하건대 그 조그만 간사한 호로가 멀리 모래벌판에 있으면서 간율한 꾀를 품고 잠깐 붙어있다가 다시 횡포하게 날뛰면서 개전하지 않아서 천지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니 실로 신명과 사람이 다같이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육사의 대군을 정돈하여 엄하게 구별의 위엄을 대하였도다. 저들의 개수로 하여금 조연케 하여 추악한 군중들의 귀하를 이루게 되었도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자질은 용기와 지혜를 완전히 갖추시고 성품은 영명하게 타고났도다. 문교와 덕화를 크게 베푸시며 도우시니 만방이 다스려져 평화롭고 군복과 병기를 능히 정제하여 무위를 선양하니 사회가 길이 청명하도다. 무릎 보고 듣는 자가 어느 누가 뛰고 춤추지 않으리요.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다행히 맑고 밝은 성세를 만나 개가 부르는 소리를 상상하여 듣고 비록 방늘에 달려 나아가는 것은 막혀져 있으나 강령하시라는 추구는 몇 배나 더 드리나이다. 삼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인삼 50금, 잡생마 4필을 바치나이다 라고 하였다. 기제는 동방기자의 영토라는 뜻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4일 신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4일 신묘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5일 임진 첫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5일 임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5일 임진 세번째 기사 풍수학의 수석자는 서운간에서 영토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풍수학 시험에서 수석으로 입격한 자 한 사람을 매년 서운간의 녹 있는 관직의 품질에 따라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5일 임진 네번째 기사 산학박사는 사족의 자제로 시험하여서 영토록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무릇 만물의 변화함을 다 알려면 반드시 산수에 인할 것으로 육예 중에 수가 그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로 인하여 관직을 설치하고 전담하여 관장하도록 하였으니 지금 산학박사와 중감이 곧 그것입니다. 실로 율학과 더불어 같은 것이어서 이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년의 산학이 그 직분을 이뤄서 심하기로는 각 아문의 아전으로 하여금 윤번으로 이직에 임명하였으니 극히 관직을 설치한 본의를 이룬 것이오며 중의 회계가 한갓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산학박사는 사족의 자제로 중감은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아울러 시험하고 사족의 자제는 그들로 하여금 항상 산법을 연습하여 회계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그 관대에 있어서는 율학의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육예는 예, 악, 사, 어, 서, 수고. 전주는 고려이며 관대는 복식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5일 임진 다섯번째 기사
상정소에 건의한 습이 제도를 정하게 하다. 옛 제도에 습일의 천자는 12층이요, 상공은 9층이요, 제우는 7층이요, 대부는 5층이요, 사는 3층이요, 소렴이에 있어서는 천자로부터 사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19층이며 대렴에 있어서는 천자는 120층이요, 상공은 90층이요, 제우와 백작, 자작, 남작은 70층이요, 대부는 50층이요, 사는 30층이었는데 본국에서는 공정대왕 초상의 습이는 7층이었으며 소렴이는 15층이었으며 대렴이는 38층이었고 원경왕후 초상에는 습 이는 7층이요 소렴이는 19층이요 대렴이는 90층이었습니다. 태종의 초상에는 습이가 7층이요 소렴이가 19층이요 대렴이가 40층이었나이다 하니 명하기를 상공의 예를 쫓아 제도를 정하라 하였다. 층은 옷에 호독과 겉옷을 갖춘 것을 층이라고 한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6일 개사 첫번째 개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6일 개사 두번째 개사 경상도 성주인 산호 가무를 참형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경상도 성주에 사는 산호 가물이 그 아내와 더불어 서로 싸우는 것을 그 아비 보라지가 이를 금하니 가물이 욕하며 말하기를 너가 내 아내를 간통했느냐 하였고 뒤에 가물이 계모와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라지가 또 금하였더니 가물이 아비의 머리를 잡고는 끌고 다니면서 구타하였으며 함길도 길주 백성의 딸 청금이 남편 한인기를 구타하여 살해하였으니 죄유리 응당 모두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6일 개사 세번째 개사 황간 유실의 곤장형에 창하다. 유실이 겸사복이 되어 사복시에 속한 어랑을 빼앗아 점유한 것을 제조 이담이 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니 실이 이담을 욕함으로써 사안부에서 추궁 탄핵하고 그 죄를 청하니 실에 곤장 80대를 치게 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두번째 기사 효행한 백정 양귀진에게 표창하다. 황해도 감사가 개하기를 옹진에 사는 백정 양귀진이 나이 바야흐로 고세가 되었는데 그 아비 인길이 오랫동안 급지를 앓고 있더니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바로 낫는다는 말을 듣고 손가락을 잘라 구워 먹였던 바 그 병이 즉시 나았다 합니다. 하여 정문을 세워 효행을 표창하고 복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세번째 기사 일본군 원이준이 대장경을 청구하다. 이나의 유황 5,000건, 동 200건, 감색직 금단자 1필, 단목 500건, 호초 20건 등 200본, 곽향 20건, 마황 10건을 바쳤으므로 정포 210필을 회사하고 병만경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 4,000건, 염증 20건, 진피 50건, 장례 10건, 동 200건, 서각 2번을 헌납해 왔으므로 정포 780필을 회사하고 원조신이 사람을 보내어 대반야경을 요구하고 포로된 사람을 돌려보내줄 것을 청하면서 이나의 대도 2자루, 연자 2면, 유황 7,000건, 진피 30건, 곽향 5건, 고량강 10건, 육두건 5건, 소목 300건을 바쳐 왔으므로 정포 60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네번째 기사 서계에서 제외된 원중의 석유황은 수납치 아니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원희준이 보내준 객인과 일기주의 원중이 보내온 객인이 헌납한 석유황 950건은 서계에 없는 것이 가져온 것이오니 수납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사 소목에 대하여 아뢰다.
삼가 얘기 제 통편을 생고하니 거기에 이르기를 제사에 소목이 있는 것은 부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춘추 공시정의에 이르기를 부자는 소목을 달리하고 형제는 소목을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공정대왕과 태종 공정대왕의 두 신이는 같이 한 대가 되오니 청하옵건대 이제 익조의 신율은 채천하지 마소서 하니 계주한 대로 시행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가보 6번째 기사 작물을 빼돌린 제용감 영사 정현의 종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제용감 영사 정현의 종 보라지가 선산부사가 보낸 아전 백서와 공모하고 본부의 전세인 주 40일 2필, 면포 5필, 정포 735필이 기재되어 있는 공첩을 본감에 넘길 때 다만 면포 5필을 선납한 양으로 중기에 기록한 뒤에 아울러 미납된 면주 정포의 정량을 중기에 몰래 협서해 놓고는 완납하였다는 첩지를 받고 작물을 분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리 발각되어 정현, 보라지, 백서 등의 죄상을 추구, 신문하고 죄유를 상고하건대 관물을 감독, 검수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한 것과 작물이 만 40간에 달할 경우에는 수종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차명에 처한다 했습니다. 하니 각각 죄 한 등급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상호군 김시우를 보내 주본을 받으려고 북경에 가게 하다. 옷 두 벌과 갓신 약을 하사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영락 21년 8월 18일에 보내신 소감 해수가 치규를 받들고 본국에 이르렀는데 칙서에 그 선취한 말 1만 필을 바쳐서 구경을 돕도록 하라 하였으므로 공경이 받들어 신휘가 즉시 힘을 다하여 구경에 맞을 잡생말 1만 필을 판득하여 11운으로 나누어 관원을 보내어 요동도사에게 발송을 완전히 종료하였더니 노정이 멀고 물이 차고 풀이 말랐던 탓으로 각 운의 말들이 사양이 잘 되지 못하여 많이 병이 나서 쓰지 못한다고 퇴각 회송되었습니다. 돌아온 말의 필수에 의하여 마땅히 다시 조판하에 발송하려 하오나 지금은 더욱 얼음이 얼고 눈이 깊이 쌓여 물과 풀이 넉넉하지 못하오니 신휘 생각으로는 아마도 더욱 사양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병을 일으키게 되어 거꾸로 져서 손실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사오니 내년 봄을 기다려서 눈이 사라지고 얼음이 풀리거든 시기를 택하여 발송하면 거의 도패하는 손실을 면할 것이오니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찬성권 충의 졸기. 충은 본관이 안동이니 금교 정승 권희의 아들이다. 홍무 임자년에 처음에 군기 녹사에 임명되었다가 전농 부정 군기 전이령 판소 부시사 등직에도 애로 여러 번 천전되고 홍무 임신년에 공조 판서로 승진되어 우리 태조가 원종 공신의 노건을 하사하였다. 다시 호조전서가 되었다가 의주등지 도병마사가 되었다가 이때 명나라 사신 육옹이 오므로 충이 연접하기를 예로서 하였더니 옹이 서울에 이르러 임금을 뵙고 말하기를 의주목사가 나를 접대하기를 매우 후회하였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그늘의 소국이 사지를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더니 이제 즐겁게 다행하게도 다시 높으신 사지를 보니 심령을 다하면 어찌 진실로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드디어 충에게 선언과 내구마 한 필을 하사하였다. 정부에 들어와서 병조 이조의 전서와 한성부 이혼이 되었고 10여 년의 태종이 원종 공신의 노건을 하사하고 전토와 민호를 주었다. 판진주 목사로 있을 때 태종이 전라도에 거둥하여 임실에 이르니 충이 행제서로 가서 알련하며 태종이 말하기를 경이 멀리 와서 나를 보니 혹시 나를 따라다니려는 것이냐 하니 충이 머리를 조아리고서 치사야 말하기를 신이 비록 나이 늙었사오나 감히 죽을 힘을 다하여 지 않으리오마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정신이 혼미하고 체력이 쇠모하여 능히 번거로운 것에 처하지 못하옵니다. 아니 태종이 그럴 것이라고 하고 즉시 도충제에 임명하고서 태종은 충직하다고 일컬었다. 가보년에 명나라에 기린이 나타났다 하여 충이 진화사로 북경에 갔고
돌아와서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자년에 의정부는 찬성에 치사하였다. 병이 들기에 이르러 자질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능이 없는 사람으로 참남하게도 임금의 은혜를 입어 직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각기 행동을 삼가고 그 부조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돌아가니 나이 75세이다. 보험을 아뢰니 3일간 정사를 거두고 조상하고 부의를 내렸으며 시호를 평후라 하니 백성을 잘 다스려서 과실이 없는 것을 평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착이 없는 것을 후라 한다. 아들 넷이 있는데 권존네, 권숙네, 권호, 권누리였다. 세종시로 20번 세종 5년 11월 1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훈련관 참례가 유품이 되면 거관하는 것을 형식화하다. 2조에서 개하기를 훈련관의 참여를 지금부터는 삼관의 예에 의하여 유품이 되면 거관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1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박자청에게 지적케 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신하로서 사절을 다해서 국가에 공로가 있었고 임금은 은혜를 베풀어 시종 애도와 영광의 언전을 다한다. 생각하건대 경이 강의한 자질과 근검한 덕으로 군문에서 일어나서 성조의 지우를 받아 절기와 힘을 다하여 모시고 따른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신의 노권을 내려서 후히 포상하였던 것이다. 소고를 섬김에 미쳐서는 더욱 충성을 다하니 무릇 경영함이 있을 때는 감동 보호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되 밤낮으로 해태하지 않고 그 직분을 생각하여 극진히 하였다. 이에 근실하게 복사함을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전토를 내리시고 높은 품질에 올리셨다. 내가 저기한 이후에도 경이 또한 힘을 다한 바 많으니 여러 대의 뱃을 하면서 길이 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다. 응당 높은 수를 누리리라 하였더니 어찌 작은 병을 낫지 않았던고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어 사람을 보내 대신하여 괴연에 치전하노라. 연령의 길고 짧음이 한이 있는 것이나 오래된 사람의 덧없이 감을 슬퍼하고 죽고 삶이 간격이 없음에 마땅히 위문의 특전을 후히 더하노라 라고 하였다. 지제는 관원을 보내어 대신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안주의 지진이 일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광증을 일으킨 하동수군 김덕린의 아내를 사형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경상도 화동수군 김능린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광증을 일으켜 그 어미를 물어서 죽게 하였으므로 유를 상고하여 보니 의형이람에 이르기를 마음에 바람증을 일으켜 어미를 죽였더라도 결국 악역을 범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사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각 진의 병마사 3품은 첨절제사로 4품은 동첨절제사로 호칭케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무릇 도병마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곧 전조의 제도이므로 이제 이미 굳혀서 양부 이상은 도절제사라 호칭하고 3품은 첨절제사라 호칭하고 있사온데 다만 각진의 병마사만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청컨대 각진의 병마사도 3품을 첨절제사라 호칭하고 4품은 동첨절제사라 호칭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0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도감의 각색과 각처의 구전 관원은 제주로 하여금 포평케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모든 도감의 각색과 모든 처의 구전 관원들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과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수용하기가 곤난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각 기관의 예의에 의하여 그 제조로 하여금 포편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0일 기한 6번째 기사. 민호의 산업 상고하여 환상국을 수납토록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근래 해마다 계속하여 신롱하였으므로 인하여 민생이 곤란한데 왕년의 수많은 환상국을 일시에 다 거둬들인다면 전토와 재산을 다 방매하여 그 살아갈 바를 잃을 것이 우려되니 왕년의 환상국을 보상하지 못한 자는 각도의 경차관으로 하여금 그 민호의 산업을 상고하여 참작 재량하여 시행하게 해서 살아갈 바를 잃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0일 기한 7번째 기사. 수교한 인원이 부경할 경우 금방조건문. 상부에서 수교한 대소 인원이 부경할 때의 금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포도와 작물 등을 많이 붙여가지고 가서 몰래 매매하여 그 몰이한 것을 나누어 쓴 자와 비록 몰이한 것을 나누어 쓴 형적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부탁한 바가 5, 6필 이상이 되는 자는 저세 유의율로서 논제하고 3, 4필 이상 되는 자는 위령률을 논제하며 그 무역한 물건은 관에 몰수한다. 1. 건물을 붙여 가지고 간 자는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며 본인은 수군에 보충하고 무역한 물건은 또한 관에 몰수한다. 1. 이익을 보려는 상인과 다른 집의 노자로서 사신의 종이 되기를 구하여 이름을 사칭하고서 북경에 간 자와 혹은 사신의 차비군과 호송군으로 이름을 사칭하고 대신하여 간 자는 비록 몰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업무한 형적이 현재하는 아울러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며 그 무역한 물건과 가사는 관에 몰수하고 본인은 천부로 정하여 노역하게 한다. 1. 자신이 이익을 보려는 상인과 타인의 노자를 사칭하여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데리고 간 자와 사신과 종사관과 타각 등의 수종하는 사람들과 모든 일행 속의 사람으로 정수 이외의 가지고 간 잔물은 참부로 정하여 노역하게 한다는 형벌을 제외하고 상항의 논제는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며 만약 건물을 몰래 끼고 간 자는 본인은 수궁에 충당하고 증회를 받고 데리고 간 자는 작물을 계산하여 중환율에 조차 처단한다. 이익을 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과 공모하고 의주 이남의 노정에서 한정된 수량 이외의 작물을 몰래 싣고서 수송한 자도 또한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며 그 물건은 관에 몰수하고 본인 및 휴대하고 간 말을 각 참에 정속시킨다. 1. 포자와 잔물을 끼고 가서 몰래 강을 건너 이익을 도모한 자와 의주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길을 지시하여 강을 건너게 한 자는 소지한 물건과 가산을 관에 몰수하고 주모한 괴수는 법전대로 형벌하고 부하한 종범은 한등을 감하며 사신이 정을 알고 또 강을 건너게 한 것도 또한 수범으로 논단한다. 1. 일행 안에 참남한 일을 범한 자가 있어도 검찰관이 이 사실을 알고서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은 자와 평안도 감사, 의주, 목사, 판관, 차사원 등으로 능히 검거하지 못한 자도 아울러 제서 유의율로 논단한다고 하였다. 타각은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간수하는 인부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살해한 중해영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중해영이 중지봉의 의복과 잔물을 몰래 훔쳐 가지고 달아나는 것을 지봉이 해영을 뒤를 쫓아가서 추급 체포하려 하니 해영이 장으로 지봉을 구타하여 살해하였는데 율문을 상고하니 죄를 범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에 한가해 사람을 구타 치사 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 했습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일본 왕 사신 배의 정박 사실을 보고하다.
회례사의 선박이 일본 국왕의 사신의 배 18척과 같이 이달 18일에 네이포에 도착 정박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사신의 선위사 이협이 출발하다. 전동시 윤 이협이 출발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인 유황 5,000건, 동 100건, 소목 300건, 마왕 10건, 청궁 5건, 황금 5건, 나한석 10건, 육종용 1건, 양강 10건, 서각 3본, 상하 1본을 바쳤으므로 정포 160일을 담내로 하사하고 평만경이 또 사람을 보내어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회례사가 4월 4일에 석성의 냉천진에 도착하였고 23일에 이 진을 출발하였는데 순풍에 돛을 달았으니 며칠 안에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상에는 곳곳마다 아무 일 없도록 당부하였기에 등삼랑을 보내어 품고하여오며 이에 따라 보잘것없는 물품이나 별지에 기록하였나이다. 유황 5,000건, 양건 20건, 육두구 10건, 용내 3냥중, 소목 200건, 마황 10건, 금강사 100건, 서각 1본, 황금 3건, 정량피 5건이라 하여 바쳤으므로 정포 80건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5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5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재 등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선무인 것이다. 관원이 그 직무에 적당한 자이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나니 그 주기에 있는 동반 육품과 서반 사품 이상으로 하여금 시직이나 산직임을 구애함이 없이 지모와 용력이 뛰어나서 가히 변방을 지킬 만한 사람과 공정하고 총명하여 가히 수령직에 대비할 수 있는 자와 사무에 능숙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극히 번거로운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자 3명을 각각 청거하여 임용에 충당하게 하되 혹 그 인재를 알기 어렵거든 과목마다 반드시 각기 한 사람씩을 찾아서 구할 것 없이 다만 아는 대로 쓸만한 사람을 사민을 청거하게 하라. 만약 사정에 따라 잘못 청거하여 그 사람에게 재물을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그 해가 생민에게 미치게 된 자는 율문을 살펴 그 죄를 과하되 조금이라도 가차없게 하라 하였다. 시직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산직은 해직에 있는 사람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5일 임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안순의 사직문 함길도 감사 안순이 사직문 전문을 올리니 그 전문에 말하기를 신순이 작품이 평범하고 학문이 공손한데 열성의 선달 지우하심을 만나 외람이도 여러 현사들의 곁에 끼어 나아갔사오며 맑고 드러난 좋은 직위와 시종배설의 두루 선임되어 드디어 상백의 높은 품질에 올랐던 것입니다. 매양 분신 쇠굴하여 척촌의 보답을 바치려 하였으나 사가의 헌화가 쌓여 두 어버이가 잇따라 돌아가니 아픈 마음이 실로 깊사오며 질병의 침노가 또한 심하였습니다. 바야흐로 그 상을 채 마치지도 않아서 엄하신 소명을 급히 받아 신으로 하여금 변방묘회의 주부를 관찰하게 하시고 이나의 북방 변지를 방어할 직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에 감격하와 직임에 나아갈 줄로만 알아옵고 감히 분의를 헤아려 사퇴함을 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방에 도임하면서부터 때마침 불행히 흉년을 만나 항상 근심하시는 높으신 뜻을 우러러 체념하고 밤낮의 노고를 끄려 하지 않고서 소심을 염려하여
직무에 진력할 것을 가하였더니 숙병이 깊고 파고들어 드디어 번갈아 침공하여 다리와 무릎이 쉬고 아파서 행보가 곤란하고 허리와 등이 결리고 아파서 굴신이 어렵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지러워서 처사에 실수가 많고 기운이 허하고 입맛이 서서 음식이 날로 감소하오니 감히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를 파하는 것이 아니오나 실로 인근을 풀어놓고 의원을 찾으려는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지극하온 심령을 너그럽게 양찰하시어 신의 직임을 파면하여 주시면 의학에 전념하여 미약한 목숨의 연장을 바랄 수 있을까 하나이다. 혹 천지와 같으신 큰 은정을 입사와 드디어 고황 속에 깊이 든 병이 깨끗이 낫는다면 신이 비록 세모의 날이 장차 이르러 밝으신 성대에 재능과 심령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견마도 할 수 입사거든 길이 다음 날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옵니다. 하니 이 전문을 이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세종출국 22권 세종 5년 11월 2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최운이 무역한 물건을 관해서 몰수케 하다. 상부에서 개하기를 천추사 총재 최운이 몰이하는 상인 정석의 이름을 종매음방으로 바꾸어 사칭하에 데리고 갔고 또 법정수 이외의 포자 10필을 몰래 끼고 중국에 들어가 이익을 꾀하였으며 총재 유장 판목사 이안우 상호군 강주 등은 타각부 변진에게 포자를 부탁하였으니 청컨대 수교에 의하여 주의를 온단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최운은 무역한 물품을 관에 몰수하고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할 것이며 이안우 유장 강주는 다만 무역한 물품만 거두고 변진은 법률대로 처단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5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광주인 전교도 한구에게 교도직을 임명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광주 사람 전교도 한구가 일찍 부친을 잃고서 모친을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으로 섬기고 그 아내도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섬겼으나 모친은 오히려 구에게 말하기를 너희 처가 나를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구가 아내를 버렸으며 모친이 죽음에 이르러 부친의 무덤에 합장하고 3년간 여묘에 살고 다시 부친을 위하여 3년간 무덤을 지켰습니다. 하니 명하여 전문을 세고 부세와 요역을 면제하고 다시 교도의 직에 임명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6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찬성 권충에게 지지한 제문. 그 제문에 말하기를 적을 제어해서 막는 것은 곧 신하의 특수한 공훈이요 덕을 높이고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의 아름다운 법제이다. 오직 경은 문벌 좋은 집의 아들로서 용맹과 지략의 자질을 가져 모해를 정밀히 수련하였고 이제에도 통달하여 그 약관 시절에 일찍이 전동에 선발되었다. 우리 태조의 용잠 시대를 당하여 일찍 지우하심을 입어 사제를 다하여 충석을 마치면 4번 정벌에 호종의 공로가 있었으며 우리 태종을 섬김에 이르렀으면 잠자 때부터 밤낮으로 호위하면서 복사하여 노력을 다하고 태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종의 공훈을 아름답게 여겨 공신의 노건을 하사해 보상을 가하였으니 형은 여러 번 우리 집에 충성과 근로를 다함이 적지 않았다. 그 조정의 맑고 현란한 관직을 역임함에 이르렀으는 능히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직무를 받들어 행하였고 변진의 융병을 통갈함에 모두 장수의 제목으로 일컬었으며 명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갔으나 또 청렴하다는 칭송이 있었다. 평탄하고 험난한데 그 지키는 바를 바꾸지 않았으니 충성하고 정직함이 그 처음보다 더욱 굳었다. 여러 조정에 힘을 다하였으니 높은 품질에 오른 것을 합당한 일이다. 내가 처음 즉위함에 미쳐서 이와 같은 큰 업적을 생각하고 찬성으로 치사하게 하여 오래도록 한가로운 날을 보낼 것을 바랐더니 어찌하여 저 하늘이 이 한 원로를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인가. 실로 마음 아픈 까닭에 박한 전누를 대신하여 드리게 한 것이다.
원로가 간이 크고 위대한 계책을 볼 수 없는 것이 슬프고 이문의 장정을 이제 거행하게 하여 연령의 앞에 위로하노라 하였다. 용자만 저기 하기 전에 말한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장빙고 역군에게 술을 하사하다 술 830병과 생선 1650마리를 장빙고 역군에게 내리었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마도 무쇠의 서간을 도로 보내주고 갖고 온 상품은 매매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번에 온 대마도 무쇠가 보낸 객인이 서간의 문사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것으로 대궐에 나아가 진상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그 서간을 도로 내어주고 예빈씨로 하여금 그 관소에서 괴양하게 하며 그 가지고 온 상품을 매매하여 돌아가게 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성문은 부교리 김극류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본원에서 온 김갑생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고 또 서용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진하사 권희달이 가지고 간 표문 속에 잘못된 글자가 있었는데 이미 떠난 뒤에 비로소 깨닫고 다시 써서 극유에게 주어 희달의 행차에 취급하여 진하 표문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박물표도 본래 하표와 같이 봉해서 주어야 하는 것을 극유가 교환할 때 내어보지 않고서 아울러 박물표까지 가지고 돌아와서 성문원에 바쳤던 바 성문원에서도 살피지 못하고 성문원으로 보내니 성문원의 관원도 역시 살피지 못하고서 갑생에게 주어 간직해두라고 하므로 갑생이 열어보고 비로소 이를 깨닫고 대조하였던 것이다. 이래하여 거기로 가두고 갑생을 상주고는 이내 갑생에게 명하여 박물표를 쌓아가지고 뒤쫓아가서 주었던 것인데 거기는 마침내 곤장 80의 형을 받고 직첩을 거두었으며 갑생은 부사정으로 임명되었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1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허도가 부인병 치료 위한 여의의 양성을 건의하다. 의정부 참찬으로 치사한 허도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사람이 나서 칠세가다면 남녀가 자리를 갖지 아니하며 먹는 것을 갖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는 성인이 남녀의 분별을 삼가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기지로 구성되어 있은즉 질병이 없을 수 없으니 그 위급할 때를 당하면 비록 종실의 처자라 할지라도 의원을 구하여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드디어 남의 이로 하여금 살을 주무르게 하니 그 남녀의 분별을 삼가하는 뜻에 회개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혹은 진찰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끝내 질병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요사하는 자도 있으니 신은 조소로 깊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태종조에 여의를 둘 것을 청하여 즉시 서울에 있는 의사에 명하시어 각 기관의 나이 적은 비자를 선택해서 의술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전학께 없어 그 또 인원수를 증가하시고 무겁게 그 교훈을 가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서울에 있는 병자는 한가 존귀한 집만이 아니라 사서인의 집 여자까지도 모두 이에 치료를 힘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방의 부녀자들만이 홀로 그 어지신 은택을 읽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정치 교화상의 한 험사가 아니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외방 각도의 개수관의 관비 중에 영리한 계집아이를 택하여 서울에 보내어 친구술과 약품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술법을 익숙히 익힌 자는 도로 그 관으로 보내면 그 지역 안의 부녀자의 병은 가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이 전일에 글을 올렸던 것인데 풍년을 기다린 뒤에 행하라 명하시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천운이 고르지 못하고 음양이 혹 실조한데 1년의 풍흉이 어찌 한나라가 다 고르게 되오리까. 신은 듣자오니 경상전라도는 비록 풍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또한 흉년은 아니라고 하니 청컨대 이 도로부터 비롯하여 이 날을 넓히도록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서 검토하여 계문토록 하라고 명하였다. 개수관은 지방 각도의 감령이 있는 가장 우두머리 되는 고을이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금년의 하나의 공무를 경감토록 청하다. 평안도 감사가 개하기를 돈의 각고를 이번 개면형 공물 중에 부득이 국가 소형의 표피, 오미자, 전랑과 인삼절반을 상납하는 이외에 나머지 다는 공물은 청컨대 금년의 하나에 다 올라 경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평안 강원도의 사슴 등의 진상을 면제하다. 평안 강원도에서 섣달에 바치는 산돼지 노루 사슴의 진상을 면제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현 비슬산대 현사의 석상에 땀이 흐르다. 장육관음에서 땀이 흘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3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3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1월 3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귀화한 올적합 유씨 소응합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향화한 올적합 전 부사정 유씨 소응합과 금오 광아, 금서장아에게 각각 겨울옷 헌벌과 갓신을 주었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내시부의 작업을 가정에 그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내시부의 직품이 거의 검교이고 녹봉은 규정을 줄였는데 작업은 혹 자헌까지 이르니 그 무리들은 무엇에 쓰려고 자헌에까지 해수하는 것인가? 육품 이하는 아울러 모두 녹봉의 규정이 없어서 녹을 받기 위하여 나이 젊은 아동들을 혹은 처음에 사품을 주는 예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육품 이하에도 또한 녹품의 규정을 설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직품으로서 녹봉을 주려고 한다 하니 여인이정 유정현 병조판서 조말생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녹봉은 비록 박하나 지급은 높은데 하루 사이에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대산하여는 아뢰기를 신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성상의 하교가 지당한 줄로 합니다 하여 이로부터 그들의 작업을 가정에 그치게 하였다. 자헌은 정의품이고 가정은 종이품이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1일은 무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4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굿 회례사로 갔던 직제학 박희중이 복명하다. 부사 혹은 이해가 돌아서 복명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외방 은연은 개수관의 관비 중에서 선발토록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참찬뱃으로 치사한 허도가 개청한 외방의 은연은 먼저 충청 경상 전라도의 개수관의 관비 중에서 나이 15세 이하 10세 이상의 영리한 동료 각각 이명식을 선택하여 선상여기의 예에 의하여 봉족을 주어서 재생원으로 보내어 본원의 의녀와 더불어 한 곳에서 교훈하게 하고 그 의술의 학습이 성취하기를 기다려서 도로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2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혈해사 성군을 살해한 일본 승려 증천 증익을 놓아 보내게 하다 왕지하기를 현재 창원부에 수감되어 있는 일본군 박다에 살던 승려 증천 증익 등이 작은 분을 참지 못하고 혈해사가 인솔하고 갔던 성군 김정을 구타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죽인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법전이므로 혈해사가 법에 의가해 납포해 왔으니 사리로부와 의당히 율문을 상고하여 그 죄를 처단함으로써 장래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지각 없이 법을 범한 것은 진실로 좋게 개교할 것이 못되므로 특히 관대한 은전에 따라 용서하고 거론하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증천 등에게 설리하여 알게 하고 이번에 일본 국왕이 보내온 사송선을 관장하는 자에게 붙여서 놓아 보내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박희중이 사명을 받들고 박다를 지날 적에 증천이 김정을 구타 살해하였던 것인데 돌아올 때 그 외의 추장을 힐책하고 중을 납포해 가지고 돌아와서 창원에 수감하니 사림들이 이를 장하게 여겼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임천의 산호 덕산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충청도 임천에 사는 산호 덕산이 사비 복금을 구타해 살해하였는데 율에 의하면 응당 교수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태종 공정대왕의 부묘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에서 봉상시 천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삼가상고하오니 진나라의 종묘는 6대의 11실이고 당나라의 종묘는 9대의 11실이며 송나라의 종묘는 9대의 12실이라 하니 같은 데에도 실을 달리하는 것은 옛날 제도입니다. 이제 태종 공정대왕의 부묘를 하심에 있어 청컨대 공정대왕의 동쪽 방 한 칸을 수리하여 봉헌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래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